네, 2년 전 전국의 전력 공급이 끊길 뻔한 아찌라 사태가 발생했었죠. 올 여름에도 폭염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정전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전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전 대규모 정전, 이 블랙아웃 위기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2년 전 정전 사태의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에 오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에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도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과 겨울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마다 이 정전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 사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원전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정비 기간도 애초 계획한 것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서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올해는 원전 비료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력 수요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이 정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때문에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 오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너츠 매장도 습관적으로 냉방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전력 과소비로 인해 여름철 전력 수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전체 전력 소비의 24%를 차지한 냉방 전력 수요는 2011년보다 230만 킬로와트, 1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 소비 증가율은 67%, OECD 평균 11%, 일본은 겨우 1% 증가한 점을 볼 때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싼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전기 소비량이 국민 1인당 생산량당 따지면 우리는 세계 탑 수준입니다. 우리의 경제 수준에 개인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숫자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성장률이 3%면 전기는 5% 증가하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료를 인상하면 강제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쉽게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하더라도 산업용 요금이 근 20%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뭐 어떤 국민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또 취약계층의 어떤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그 산업 분야의 향후에 장기적인 경쟁력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금도 조정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기료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과 경쟁력 약화가 발목을 잡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쇳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한 공장. 산업체의 뿌리라고 불리는 주조 공장입니다. 주로 철을 다루는 주조 산업은 공정 선진화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조 산업의 경우 전체 제조 비용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이르고 그 전기의 60%가량이 철을 녹이는 데 쓰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현재 사용 중인 정육면체의 압축 고철 대신 잘게 부순 고철을 용해로에 넣는 신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15% 정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는 주물 공장들에서 파쇄고철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사용되는 전기량이 약 15%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을 녹이는 데만 연간 28억 kWh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공정을 바꾸기만 해도 연간 4억 kWh의 전기를 줄일 수 있어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9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야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안의 한 종묘 농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지만 이 비닐하우스 내부는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는 한증막과 다름없는 다른 비닐하우스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방을 하면서도 전기료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심야 시간 싼 전기를 이용해 물을 차갑게 만들거나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 냉기를 낮 동안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배관을 통해 열교환을 해 마치 에어컨처럼 차가운 공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중에 전기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런 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면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피크타임을 옮길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그 피크타임을 피해서 그 전력 소비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낮은 상태일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피크타임 때 그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올여름 전력 수급 상황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당장 내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력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력 수요를 강제로 줄이는 것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는 영리한 해결책, 과학기술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신 기자 그 취재 내용에서 본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어서 상용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비용 절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블랙아웃 정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학기술 개발도 장려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